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어휘, 문법, 시 외우기까지만 가져도 돼요. 그냥 나머지는 교과서에 있는 개념만 알면 되는 거고 4학년짜리가 스타트를 했다 그러면 6개월에 1년이라고 하니까 4학년 1월에 시작했다면 6월에 4학년이 끝나고요. 4학년이 이제 5학년으로 가는 거니까 4학년 3월에 시작했다 치면 4학년 1학기 때 9월이면 4학년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 3월이면 6학년 끝나고 그러니까 5학년 3월이면 중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학년에서 6학년 갈 때까지 중2가 끝나고 6학년 졸업할 때 중3이 끝나는 거예요. 대충 감 잡히시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1 과정에 들어가는 거고 그때부터는 교재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중학교 과정을 끝날 때쯤부터 애들이 중학교 갈 때부터 모의고사를 쳐요. 초등학생 반에서 모의고사를 거의 안 쳐요. 그거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모의고사형의 문제는 풀지만 모의고사로 얘들 몇 점인지 테스트는 뭐 1년에 한 번 정도 할까 말까고 중학생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중등부 과정이 끝날 때쯤에 드디어 이제 문법이 고등부께 두꺼운 게 들어가요. 오감도 걸로. 그래서 문법도 중등부 문법, 초등부 문법은 교과서 끝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나오거든요. 그때는 알 것 같은데 그게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리즈를 만든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 전에 꼭 생활국어로. 중학교에는 문법이 많이 나오는데 책 끝에 한 서너 페이지, 10페이지 저렇게 나와요. 그것도 쪽 문법이에요. 여러분 영어 교과서 옛날에 공부할 때 문법이 나왔죠. 교과서 뒷부분에. 그거 모아가지고 문법 실력이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문법이나 기본 영어 따로 공부하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국어 교과서에도 뒤에 문법이 나오는데 그거 쪽국어 문법으로는 문법 정리가 안 돼요. 의문론 나왔는데 나중에 2년 있다가 의문론 비슷하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 사이에 나오지도 않거든요. 다 까먹는 거야 그 사이에. 그래서 문법책을 하나를 고3까지 가져갈 문법책을 중1이 잡고 지금부터 3년 동안 3번 돌리겠다는 마음이에요. 중3까지. 그러면 내신에서 엄청 도움이 돼요. 중학교 내신에서 내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쓰는 가장 어려운 문법책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내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내신에서 문법은 킬러가 되는데 그거 3바퀴 정도 돌리면 문법은 정복이 돼요. 수능 문법이. 수능 문법이 틀리는 이유는 애들이 문법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문법이 어렵게 나와서 틀리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정복이 안 되는 건 비문학 독서예요. 수학 끝까지 정복이 안 되는 거랑 비슷해요. 문법은 정복이 돼요. 시는 100% 정복이 되고요. 문법도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다가 지나고 나면 점수를 주먹넘어 못 쳤게요.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문학 독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애가 상위권이다. 시 정복돼요. 한 200개 오고 시에 관련된 문제 한 1000문제 풀면 그 다음부터 다 똑같아요. 문제가. 어떤 시가 나와도 그 이상 다 나와요. 왜? 시는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시적으로. 그럼 무조건 틀려요. 수능에서 나오는 시는 공식대로 푸는 거죠. 왜? 오답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해석할 수 있으면 재판 가잖아요. 문제 오답 때문에.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하늘은 물을 바라보니 이거는 자기 성찰이에요. 물에 보인 내 얼굴이 눈물을 흘렸다. 이게 자기 성찰이잖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 이거 이렇게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이거를 뭐 물을 볼 때 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님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물은 성찰이에요. 그게 시의 공식이 있고 시가 공식대로 문제가 나오는데 패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그 공식이 완전히 익숙해지기 때문에 시가 처음에 틀려 나중에 안 틀려요. 문법도 마찬가지죠. 비문학은 틀려요. 지문이 어떻게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애가 만약에 진짜 상위권 대학에 가고 싶다. 빨리 정복을 하면서 최초부터 비문학 독서가 마지막에 가장 어렵단다. 이거를 위한 체계를 지금부터 잡아가는 게 국어에서 지름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99.999%가 그 작업을 고2 여름방학 이후에 합니다. 근데 그때는 수학을 정말 많이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애들이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눈물이 축축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중3 때 그 과정이 끝나서 시험 볼 때마다 비문학이 이번에 좀 어렵게 나와서 하나 틀렸는데 딴 애들은 7개 틀리고
요번엔 다 맞았는데 다른 데는 3개 틀리고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 개 아이들이 늘 다 맞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2개 틀렸는데 다른 애가 4개 틀렸으면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자꾸 올라가서 이제 엄마 비문학은 정말 괴상한 것만 안 나오면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소리 나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 타치해요. 계속 비문학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매상비라는 책이 나왔을 거예요. 패턴 익히려고. 매상비가 무슨 뜻일까요? 매일 지문 3개 풀라는 거예요. 비문학 지문 3개.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애들한테 쓰는 교재가 매상비예요. 그래서 매상비를 몇 바퀴 돌려요. 교과서 베이스로 하고요. 성취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목표는 수능 국어 1등. 감히 만점이라는 말까지는 안 할게요. 그러니까 5학년 때 시작해서 중3 때 수능 국어 1등급 목표. 아주 가깝게 보면 고1 국어라도 1등급. 고1 수능이라도. 고1은 내년에 볼 고1. 그럼 자꾸 올라가겠죠? 다음 그 이게 이제 초등 국어는 완자로 해요. 이 정도 사람들이 무슨 완자? 엄마가 하셔도 돼요, 사실은. 1시간 반을 저희한테 보내지 마시고 엄마가 우리가 하려는 대로 이번에 책도 더 쓰니까 그대로 하셔도 돼요. 엄마가 했을 때 약점이 몇 가지가 생겨요. 애들이 시험을 안 해올 때 엄마가 통제가 안 돼요. 안 해오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는 안 해오면 안 보내. 이거 제가 배우니까 나도 같이 외워. 이런 메리트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진도 제때 나가지고 진문방. 띄어 읽기 엄청나게 애들 못하거든요. 초등학교 때 비문학 독서를 위해서 제가 제일 열심히 가르치는 거는 띄어 읽기예요. 띄어 읽기를 못한다는 거는 단어를 못 읽고 글자를 읽는다는 거거든요. 글자를 읽으면 다시 한번 또 읽어야 내용이 들어와요. 단어를 읽으면 한 번에 내용이 들어오는데요. 글자를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한번 보게 돼요. 단어를 읽다가 그 다음부터는 어절을 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단을 읽게 돼요. 문장을 읽게 되고 한 번에 나중에 문장을 읽게 되거든요. 그 문장 단위를 읽게 되면 주요 단어나 주요 문장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독해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의외로 끊어읽기 못하는데요. 문법에서 끊어읽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들어가요. 우리나라 문법에 발음이 어렵고요. 끊어읽기가 되게 어려워요. 띄어쓰기. 자, 나만큼은 할 만큼 했어. 나만큼이죠. 앞에 나만큼은 조사고요. 뒤에 할 만큼은 명사예요. 그래서 조사기 때문에 앞에 건 붙여 쓰는 거고요. 뒤에 할 만큼은 띄어써요. 이거 시험 문제 무시하기 잡는 거예요. 대로, 겉 이런 명사들. 이거 문법으로 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 중에서 중의적 표현 못 쓰게 하는 것도 문법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쁜 영희의 동생이 왔다. 누가 온 거예요? 영희가 온 거예요? 동생이 온 거예요? 그렇죠? 예쁜, 이건 이렇게 쓰면 잘못된 문장이에요. 영희의 예쁜 동생이 왔다. 그러면 동생이 온 거죠? 어? 착한 작은아버지의 아들이 왔다. 작은아버지가 착한 거예요? 아들이 착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 쓴 거예요. 중의적 표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교정하는 방법을 수능에 나와요. 그럼 어렸을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쓰는 표현보다 이렇게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자꾸 하나씩 생활 속에 가르쳐주면 걔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그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표현이 좀 잘못된 거라는 걸 감각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국어 단원장은 저희가 만든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쫙 타입을 쳐가지고 포토시어를 딱 써놓고 사전적으로 뜻을 한번 쓰게 하고 학문의 대부분은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짧은 글 짓기 하고 다음 표현. 그래서 초등 완자 이런 거죠. 어려운 개념을 도표로 구조해서 이해가 쉽고 뭐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완자를 쓰는 이유는 그전 때는 우공비 썼거든요. 이 우공비가 안 나와서 완자 쓰는데 아무거나 써도 돼요. 지문을 읽고 단어를 외우고 단원 평가가 되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가 안 나와 있으면 아무리 우리 애가 책을 읽어도 리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나한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여러 독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책을 하나 가지면서 독서를 사이드로 가져가는 게 좋은 게 독서를 하게 되는데 난이도를 조정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조금 있으면 구기음어도 나오고요. 조금 있으면 연음법칙도 나오고요. 조금씩 다 들어가요. 어휘도 새로 나오고 비교 대조도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들을 다 집어넣어주고 은유법도 나와주는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읽는데 시집사서 읽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초등학생이 김소월의 시집 이렇게 읽는 애들. 근데 국어 영역은 문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문학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나리오에 시에 수필까지 다 국어 영역이기 때문에 교과서만 그 모든 영역을 골고루 다뤄요. 그러니까 골고루 다루는 거 하나와 나의 관심사를 섞어서 가져가면 독서가 도와주거든요. 사실은 그 언어 능력을. 근데 독서의 약점은 체계적이지 않다. 국어의 장점은 체계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표지어 써주고 여기다 뜻 쓰고 예문 쓰고. 이게 그래서 초등학교 애들한테 쓰는 어휘력은 이런 거예요. 어휘 바로 알기, 초능력, 맞춤법 받아쓰기. 마법의 상위권 어휘. 여기요, 저희 사이드 교재.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교재 말고.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가 국어 수업을 들으면서 요거 선생님하고 같이 읽고 체크하고 넘어가고 다음 시간에 간단한 테스트 보고 이 정도로만 가는 거예요. 내용 숙제 분량 30분이네. 수업 시간 1시간 반. 근데 체계적이죠. 요거 맞춰놨습니다. 3학년 작기 1단계서부터 1-1부터 어휘도 단계가 올라가고 쭉 같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어휘가 들어오면은 그냥 흐르듯이 들어오는 거라면 이건 좀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흐르면서 들어가는 건 재밌고요. 이건 효율적이에요. 어느 게 더 좋은 거냐? 같이 하셔야죠. 독서를 통해서 어휘가 들어오는 거는 흐르면서 들어오는 거고 모르듯이. 이건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두 개 같이 들어가면 엄청 효과가 좋죠. 중학교로 올라가면 중학교 어휘력, 고등국어 어휘력, 어휘력 강화. 네, 요 다음 단계로 가면 이제 고교 내신 수능 능급 1등급 어휘력, 외삼 어휘. 이렇게 국어 교과서로 진도가 나가면서 항상 저기는 어휘력 교재가 사이드로 붙어요. 왜? 결과적으로 비문학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했더니 무슨 문제가 생겨요? 좋은 점이 전 과목이 다 쉬워져요. 여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생물, 화학 어휘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국어 어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국어 공부를 잘하게 되면 수학도 잘하게 되고요.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쓸 때 수능에서 이제 그 독해 영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영어 시험 문제를 그 번역해놓은 거를 읽고서 해석이 안 돼요. 국어를 못하면 수능 영어를 우리말로 완벽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리고 답이 안 풀려요. 왜? 우리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말을 못했던 거예요. 못해준 거니까. 그래서 영어가 상급과 상위급까지 올라갈 때는 영어 실력으로 되는 거예요. 토플이든 탭스든 최상위로 가려고 그러면 국어 실력이 받침이 돼야 올라가요. 컨시더, 고려하다. 근데 고려하다가 뭐야 엄마? 이렇게 돼버리거든. 엠니보레이셔스 이런 거 어려운 단어거든요. 약간 추상적인 들어가. 엠비덱스타일 이런 거 어렵다. 양손을 봤어요. 양손잡이 모두가 다 그렇죠? 옴니포탄트 전지전능. 옴니포탄트 전지전능이 다 알고 다 할 수 있다. 옴니포탄트. 영어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은데 옴니포탄트는 우리말로 전지전능하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했더니 수학에 사회까지 잘 되더라. 심지어는 수학까지. 영어는 말할까? 다음.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주교재, 부교재 쫙 라인해 봤더니 25권에서 아주 그냥 문제집까지 하니까 한 40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라인업 하는 게 쉽진 않았어요. 저희가 만든 교재, 그 다음에 시중교재 다 섞어서 라인업. 그리고 이제 누가 가르치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한테 지려 밟고 가시옵소서 존댓말을 쓰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는 왜 그랬죠? 뭐 하자고? 수능을 잘 보자고. 중3까지 수능을 완성시켜서 고등학교 때 내신 공부할 시간 충분히 주고 우리한테 수학, 과학 시간을 충분히 주자고 하는 거예요. 주 1회 수업으로.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치기 때문에 우리 아이 실력이 올라가는 걸 엄마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짓말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여러분 아이의 실력이 모의고사로 체크가 되니까 그게 체크가 안 되면은 저희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했던 100% 아이들이 실력이 올랐기 때문에
실력이 안 오를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자, 주 1회 수업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들이 뭘 가르치거나 혹시 국어 유사한 학원을 보내고 있어서 약간의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우린 목적이 수능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만 초1 국어 수업도 들어가요. 초등부 학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학원, 1학년 아이들이 다니는 클래스에 대치동이 아니라 전국을 다 뒤져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 다니는 반에 수능 선생이 들어가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지. 수학 경시학원까지 한번 다 뒤져보세요. 수학 경시학원에서 경시 팀장 보고 수능 문제 풀어보고 가세요. 논술학원에서 최고 잘 나간다는 사람, 이렇게 해야 국어가 잘 되고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람한테 수능 국어 문제 풀어보고 가세요. 3등급도 안 나와요. 비문학 독서야. 자기네 걸 읽으면 이 어려운 비문학을 풀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불쑥 이 비문학 아무거나 들고 가서 그 사람 뭐 풀어보라고 했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그냥 풀어보세요. 선생님 풀 수 있나? 50점도 안 나와요. 왜? 그들은 수능 문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뉴스에서. 근데 저희 선생님들은 고3 수능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유치반에 들어가요.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로직이 우리는 대학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국어 수업에서 국어 수업을 해도 비문학 독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배경 지식이 나오는데 기회비용 얘기가 설명이 나오지 않고 바로 기회비용으로 딱 들어가는데 이걸 보는 순간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 뭔지를 알아야만 해석이 되는 문장이 들어가요. 근데 기회비용은 국어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문제를 못 풀어요. 법률행위에서도 위법성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게 이제 위법인데 위법성이라는 것도 법적으로는 철학이 들어있거든요. 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위법성도 잘 해요. 그 다음에 뭐 채권, 이행, 취소, 해지, 해제, 무효. 무효와 취소 비슷해 보이거든요. 결혼해서 결혼무효. 이 남자가 질병이 되게 심했는데 그걸 숨기고 결혼했어요. 이건 취소 사유이지 무효 사유는. 재산이 엄청 많다고 거짓말 쳤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없어요. 이건 무효 사유가 아니고 취소 사유예요. 그런데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이건 무효예요. 취소할 필요도 없어요. 무효 사유고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여자였어요. 이건 무효 사유예요. 취소는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유효해지는 거예요. 아픈 줄 알아서 거짓말치고 결혼했는데 안 아픈 줄 알고 엄청 아픈 사람이야. 취소할 수 있어요.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거든요. 근데 받아들이고 살면 유효한 결혼이 되고 향후에는 절대 취소 못해요. 그게 취소예요.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추인해도 무효예요. 이런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알고 있는 아이가 글을 읽으면 당연히 풀리는 게 이걸 모르는 아이가 읽으면 멘붕이 터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법의 경제학의 철학 용어만 그래요. 서예 문화나 이런 것들은 안 그래요. 근데 이런 부분만큼은 따로 공부를 해줘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사회 과목을 강의해요. 이 문제예요. 근데 철학이나 경제나 법을 알려면 세계사를 모르면 또 접근이 안 돼요. 근데 그 서학이나 법이나 경제가 동양 철학, 동양 경제, 동양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은 어느 나라 법이죠? 일본 법이죠. 일본 법은 어느 나라 법이에요? 독일 법이에요. 철학도 서양 철학이고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영국에서 태어난 거거든요. 미국으로 넘어갔어. 동양 경제학이 없어요. 여기서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잘 안 가르쳐요. 동양 철학까지 가르치려면 제가 사탐 강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봐야 되는 시험 중에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있어요. 내신에서는 수학과 마찬가지의 5등급이에요. 5단위. 통합사회에서 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데요.
지리는 다 맞추는 파트예요. 지리를 어렵게 내는 게 있거든요.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는 항상 법과 경제에서 나와요. 근데 그 대원외고에서 전교 1등이 60점 나온대요. 통합사회가 100점 만점에. 얼마나 어렵게 나온 건지 알겠죠? 시험 문제가. 고등학교 수준의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험을 보면 20점, 30점밖에 안 나오게 문제를 어렵게 낸다는 거죠. 왜? 그 정도 내야 변별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애가 다니는 학교가 경기권에 있는 아주 가기 쉬운 학교면 그냥 교과서만 풀어도 나올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강남 수준만 돼도 교과서 수준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경제하고 법 따로 하고 여기 중3엄마 있어요. 중3엄마. 중3 아이들은 지금 지난 9월부터 스타트했어요. 제가. 내년도 4월 중간고사가 입시 끝이거든요. 수시 70%는 다섯 학기를 모아서 가는데 첫 학기를 못 보면 뒤 학기 걸 모아도 소용이 없어요. 교과 전형을 못 가고 종합 전형으로 가고 나중에 정시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4월 중간고사부터 트레이닝 받으려고 중3 아이들은 지금 한 반이 다 모여 있거든요. 중3 아이들은 그래서 겨울방학 때 완전 스파르타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중등은 한끝 중등부 통합편, 어휘는 매사, 어휘, 한국어는 한국 입장, 한끝 중등부 통합편 단어도 매 25건. 문법 교재는 오감도, 매사문법, 꿀특강, 문법 교재, 윤회적 기출. 오감도가 기본서고요. 이것도 수능 문제집이에요. 그러니까 문법 풀고 문제 풀고 문법 풀고 문제 풀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저희는 저희의 최고봉은 문법 책을 나가잖아요. 다 빵꾸를 뚫어요. 무슨 말인지 블랭크를 뚫어서 그걸 그대로 다 채워야 집에 가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못 외운 놈은 집에 못 가는 거예요. 못 외우잖아요. 다시 세 종이 줘요. 또 세 종이 줘요. 세 번쯤엔 다 없어요. 그러면 세 번 반복하고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서 따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국어 밑에 그 사물함들이 다 있거든요. 국어책은 집에 가져가지 마. 집에서 수학 공부해. 국어는 여기서 다 끝내고 가는 걸 목표로 한다. 그 사물함에 모든 책은 다 넣어. 그래도 실력이 나요. 미라클이죠. 근데 국어와 수학은 내신에서와 수능에서의 변별력이 완전 이퀄이다. 어느 과목이 더 중요하냐? 똑같다는 거예요. 내신에서도 5단위, 수능에서는 이퀄. 약간 수학이 높기도 하지만 국어가 약간 높을 때도 있고 평균 이퀄.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비문학교재, 빅데이터, 고유문학, 예비탐도의 독서실, 문학교재, 예비매산문학, 현대시가 주는 감상원리, 기출모의고사, 고1부터 고3까지 5개년 국어 모의고사를 중2들은 한 달에 2번, 중1들은 한 달에 한 번. 근데 요번 지금 중1 애들이 다음 달에 중등 과정이 다 끝내요. 걔네 1년 반 중됐는데 그러면 이제 걔들도 고등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걔들도 그 한 달에 2번 모의고사를 보고요.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볼 때는 수업 시간이 3시간이고요. 초등부는 1시간 반, 중등부로 올라가면 2시간, 이제 문법이나 어휘가 들어가면 3시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고등 문법이 들어가면 4시간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4시간 수업 중에서 한 달에 2번은 2시간 수업하고 2시간은 모의고사 봐요. 그걸 누적시키면 실력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왜 수업 시간에 모의고사를 보느냐라고 항의하는 엄마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모의고사를 치는 걸 보고서 이때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알고 집에서는 일기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 이런 말을 쓴다. 실력이 올라가는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배경 이건 다 됐고요. 이것도 됐고. 국어 비중은 뭐 제일 커요. 단위 과목 중에 내신에서 국어 단위수가 제일 높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남들이 안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게 필요해서 하면 모두가 안 하는 과목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성원 연구소 말고는 이거 해주는 데가 전혀 없어요. 아무 데도 안 해줘요. 왜? 그들은 초등학교 국어학원이든 중학교 국어학원이든 그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대학 가는 데 관심이 없고요. 애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혹은 내신에서 성적이 잘 나오는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신 국어 아무리 잘해도 수능 국어를 잘 푸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 형태는 그러니까 중학교 옛날에 어머니 학력고사 때 중학교 3학년 영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학력고사 영어를 잘 보는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라는 사실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3 영어는 내신 공부 수업으로 하지만 학력고사 영어는 뭘로 했죠? 기본 영어, 종합 영어로 했던 거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국어 시간에는 내신을 잘 보기 위한 거는 아니에요. 다만 국어 실력이 좋아져서 내신을 잘 보는 거지 내신을 대비해주는 바는 아니거든요. 근데 내신을 다 잘 봐요. 왜? 언어 실력이 좋은데 학력고사를 잘 볼 수 있으면 중3 국어도 중3 영어도 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뭐 이런 됐고 자, 대입을 정하는 과목은 수학이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에 집중해야 된다. 수학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은 줄어들지 않는다. 계속 늘어야 된다. 아무리 잘해도. 대학 입시에 차지하는 국어의 비중, 수학과 함께 남아있는 상대평가 과목. 게다가 수학은 그나마 이과 애들은 대부분 미적분 선택할 거고요. 문과 애들은 대부분 확통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똑같은 거 선택할 거예요. 문과든 이과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문이과가 전부 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표준 점수에서 2점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 점수에서. 국어 능력 개발은 빠를수록 좋다. 국어 실력은 단기간에 오지 않는다. 배경 지식은 미리미리 쌓아야 된다. 국어 시험은 사실 3년이 빠른 국어 시험이다. 그러니까 왜 제가 가르쳐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회학 국어를 가르치는 이유가 국어 시간에 지문에 나왔을 때 그거를 그때 사회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이들도 쉽게 이해하고 깜짝 놀래요. 심한 경우에는 토요일이 사회 시간인데요. 일요일날 제가 비문학 독서가 있잖아요. 어제 사회 시간에 배운 프랑스 혁명이 독서에 나와요. 애들 이래서 선생님이 사회를 하려는 거구나. 지난 사회 시간에 미성년자의 취업계약서를 쓰게 했거든요. 고2 모의고사에 미성년자의 취업계약서의 내용이 나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2주 전에 취업계약서 배웠거든요. 미성년자의 계약을 유효한가 그때. 모든 과목은 국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국어를 잘하면 다른 과목도 잘한다. 몸으로 익히는 능력은 없어지지 않는다. 언어는 계속 쓰면 익히지 않는 것이라면요. 국어 실력은 한번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어릴수록 몸으로 익히게 하려고 그러고요. 몸으로 익힐 시간이 없으면 할수록 시험으로 익혀야 되는데 시험으로 익히면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을 다 외우는 과목으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저는 아이들을 숙제도 내주지 말고 이 안에서 다 하고 집에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게 국어 수업의 목표. 어휘력, 배경인식, 독해력, 감정. 요 네 가지를 키우는 게 목표고요. 저희 국어 가르치는 분들은 저가 대표 강사고요. 그리고 여기 이수 선생님, 고3 수능까지 다 하시는 분. 유수영 선생님, 우리 컨설턴트. 그 다음에 이대 국어교육과 국어공부과 나온 구다한 선생님.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국어교육과 나온 선생님이 제가 아무리 국어 전문은 아니잖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비문학 독서예요. 왜냐하면 하도 어려운 거를 많이 읽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근데 문법 설명도 하긴 했는데 수능 완전히 문법 선생님을 하나 모셔가지고 문법 엄청 잘하는 애들 문법은 단기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저하고 제 수업을 둘이 같이 들어가요. 제가 비문학 독서하고 시 위주로 해주면 그 선생님은 고문하고 문법을 같이 쳐서 선생님 2명 한조로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어휘력은 어휘 난이도가 지문 난이도, 운매 유추는 어휘 싸움이고 어휘력과 독해력과 사고력은 바탕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휘를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독해력은 정말 근데 패턴이 있어가지고 글이라는 게 사람이 쓸 수 있는 양식이 정해져 있어요. A, B, C 나오면 B판 나오고 그 다음에 B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되게 복잡하다가요. 만약에 마지막에 보면 어떤 식으로 결론 나겠고 다 그대로 나와요. 사람이 글 쓰는데 그게 특이하게 못 쓰는 거죠. 뻔하다는 얘기. 근데 그거를 여러 번 할 시간이 고2 때 시작했기 때문에 없어서 힘든 거지.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 훈련을 받으면
고2 때까지 고등학생이 3바퀴 돌 때 우리는 20바퀴 돌고 시험 보는 거거든요. 20바퀴 돌면 뻔해요. 그때부터는. 내용은 어려워서. 그때부터는 이제 무슨 싸움이야? 배경식 싸움. 이 형식은 뻔한데 어휘하고 배경식은 이 형식을 알아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다양한 질문 접해보는 거고요. 시, 암기, 그쵸? 배경지식. 그래서 배경지식은 사실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요. 정말 쾌수천이에요. 경제 지문이 나오는데 이 경제 지문을 제가 알잖아요, 수준을. KDI 칼럼보다 어려워요. 최소한 신문에 나오는 글보다 어렵고요. 전문 경제지에 나오는 수준보다도 어려워요. 신문에 나오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책 보고서 정도에 나오는 글들이에요. 그게 이제 국어 독해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문 정도를 읽어서도 이건 못 읽어내요. 기자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고요. 교수인데도 생각을 많이 한 교수가 쓴 글이에요. 그래서 쉽게 읽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국어 선생님이 이거 설명을 할까 싶어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경제학 책을 최소한 4권 정도를 읽었어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글들이고, 그 다음에 최근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한 거는 너무 전문적이어가지고요. 은행을 다니는 사람 정도가 되어 읽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경제연구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일반 기자도 못 읽을 정도의 글이에요. 근데 그게 국어 신문에 나와요. 실제로. 야, 이거는 그 다음에 철학의 얘기가 나오는데 윤리 교과서나 사상 교과서보다 국어 신문에 나온 철학이 더 자세하고 어려워요. 윤리 교과서에서는 칸트를 5줄에서 설명했다고 그러면 여기는 40줄로 설명해요. 그래서 훨씬 더 깊어요. 근데 5줄로도 배운 적이 없었던 사람은 어려울 텐데 그럼 국어 선생님이 그럼 칸트도 알고 있다는 얘기야? 프랑스 혁명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국어 선생님이 법률행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배경지식은 과학 지식은 제가 자신이 없는데 과학 지식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를 아예 못해요. 이 국어 때문에 과학을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사회는 아까 얘기했죠? 사회 지문은 경영에서 안 나와요. 경제, 법, 철학, 근대사. 여기서 아주 그냥 단골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공부를 해놓은 사람하고 안 해놓은 사람하고 차이가 큰데 제가 운 좋게 서울대 경제학과하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잖아요. 마치 비문학 독서를 위해서 대학을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세법, 경제법, 소송법, 형법, 헌법 다 별도 과목으로 공부했잖아요. 경제학도 미시거시에 화폐금융론에 뭐 산업조직론에 분배론 이거 다 공부 따로 했었고, 게다가 대학원을 때가 어쩌자고 제가 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을 나오다 보니까 미디어론서부터 시작해서 커뮤니케이션, 설득론, 사회론 이걸 다 배운 거 아니에요, 대학원에서. 인문사회 쪽에 나오는 지문의 95%를 제가 대학원이나 학부에서 공부했던 것들이라고.